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336호 제13면입니다. 용인시 장애인복지시설 중간관리자 위한 회계교육 실시. 용인시는 장애인복지시설 중간관리자 21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앞서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중간관리자들을 위한 회계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적극 수렴해 진행하게 됐다. 교육에서는 회계 전문가인 호연회계법인 염동훈 회계사가 강사로 참여해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 규칙과 주요 감사 지적 사례 등을 강의했다. 더불어 회계 점검 시 확인 사항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담당 공무원이 숙지해야 할 내용도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만족도 높은 역량 강화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면서 중간 관리자들이 현장에서 필요한 업무 능력을 적절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시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준비 차질 없이 진행. 장애인 이용 불편 사항 개선 등 중점적으로 논해. 용인시가 2022 용인 경기도 종합체육대회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지난 17일 용인 미르스타디움에서 추진 상황 보고회를 열고 경기도 체육회, 경기도 장애인 체육회, 용인시 체육회, 용인시 장애인 체육회 등 관계자 3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대회의 전반적인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개폐회식 행사, 코로나19 방역 대책, 선수단 체류 지원, 경기장 시설 공사 현황, 장애인 이용 불편 사항 개선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또 대회 주 경기장인 용인 미르스타디움과 보조 경기장 사용에 문제가 없는지 살폈다. 이 자리에서 이석범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코로나19로 3년 만에 개최되는 대회인 만큼 준비에 철저를 기해달라며 경기도민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참가 선수들 및 관계자, 관람객 등이 불편함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준비하겠다면서 용인 특례시 출범 원년에 용인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경기도 종합체육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경기도 종합체육대회의 정체성을 강조하기 위해 모든 대회명의 개최 연도와 개최지를 포함하는 공식 명칭 변경을 경기도에 권해 올해 대회부터 공식 명칭이 변경됐다. 이에 2022년 경기도 종합체육대회가 2022 용인 경기도 종합체육대회로 나머지 4개 대회 명칭도 각각 제68회 경기도 체육대회 2022 용인, 8월 25에서 27일, 제12회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 2022 용인, 9월 1에서 3일, 제16회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2022 용인, 10월 7, 8일, 제33회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2022 용인, 10월 28에서 31일으로 최종 확정됐다. 아울러 올해 시에서 함께 열리는 경기도 어울림체육대회도 제4회 경기도 어울림체육대회 2022 용인, 9월 23에서 24일으로 바뀌었다. 용인시 기흥구 공공청사 시설 개선 장애인 편의 높여. 용인시 기흥구는 장애인의 이동과 민원 업무 편의를 위해 구청사와 일선동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청사 16곳에 66개의 시설을 개선 설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민원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신청 서류 작성대 및 접수 창구의 높이를 낮추고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하부 공간을 마련했다. 또 청사 내 이동이 쉽도록 출입구 점자 블록과 경사로 보조 손잡이를 설치하고 턱이 높아 휠체어 진입이 어려운 곳은 바닥을 편평하게 보완했다. 화장실 이용 편의를 위해 자동문 버튼의 높이를 낮추고 세면대에 보조 손잡이와 비상시 이용 가능한 도움벨을 추가 장착했다. 장애인 주차구역 안내판이 없는 곳엔 누구나 쉽게 장애인 주차구역을 찾을 수 있도록 안내판을 달았다. 구 관계자는 이번 시설 개선에는 용인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2021 편의시설 모니터링 자료 집중해서 미비점으로 지적한 부분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서 앞으로도 교통약자가 공공청사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시설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천시 마장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노인 및 장애인 등 거동불편 주민을 위한 이미용 서비스 실시. 이천시 마장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김진복에서는 19일 장암 1리, 장암 1위, 목리, 표교 1위 노인 및 장애인 등 거동불편 10가구 가정 방문을 통한 이미용 서비스를 실시하였다. 거동불편 주민을 위한 이미용 서비스 사업은 마장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2022년 신규 사업으로 면의 특성상 가까운 곳에 머리를 손질할 곳이 부족하고 있어도 교통 이용이 어려워 거동이 불편하신 주민들을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중 단연간 미용실을 운영한 이상현 부위원장이 재능기부를 통한 지역사업이다. 김진복 민간공동위원장은 이번에 실시하는 이미용 서비스는 일부 마을부터 시작했으나 매월 대상 마을을 넓혀 마장면 전체 지역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라고 말했다. 또한 마장면 이휘곤 면장은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마장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과 바쁜 농번기에 도움을 주신 마을 이장님들께 감사드리고 행복한 마장면을 만들기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할 계획이다. 라며 감사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 이천시 장애아동과 당나귀가 함께하는 동키동산 농촌치유 프로그램 추진. 이천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4월 9일부터 5월 7일까지 5회에 걸쳐 장애아동과 당나귀가 함께하는 농촌치유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본 사업은 치유농업 유관기관 연계 치유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으로 치매노인안심센터, 장애인협회,
노인회 등 유관기관과 이천농업기술센터에서 육성한 농촌체험농장을 연계하여 농장의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사업이다. 이번 농촌치유 프로그램의 주요 대상은 장애 어린이 및 부모, 가족 단위로 주말에 체험농장을 방문하여 다양한 농촌치유 프로그램 활동에 참여하고 농장의 당나귀와 교감할 수 있는 동물매개 치유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각각의 프로그램 진행 이후 만족도 조사 및 효과성 검증을 위한 사전 사후 스트레스 지수를 측정한 결과 평균 36점에서 33점으로 활동 후 스트레스 지수가 감소되는 양상을 보였으며 치유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결과 5점, 5점 만점으로 높은 결과가 나왔다. 이번 사업으로 인하여 농촌체험 프로그램 체험객에게는 정서적, 신체적 힐링을 제공하고 농촌체험 농장주에게는 경영 역량 강화 및 소득이 향상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농업기술센터 김정천 농업진흥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인하여 코로나19로 침체되어 있던 사회적 분위기를 개선하고 농촌의 활력을 높이는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본 치유농업 프로그램의 활동 무대였던 동키동산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꾸준하게 방문객을 유치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농촌체험 농장으로의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의정부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뇌병변장애인 가정특별식 지원, 의정부시 송산 일동주민센터, 동장 김보경는 5월 12일 가정의 달을 맞이해 관내 저소득 한부모 가족 43가구를 대상으로 특별한 하루, 든든한 한 끼 특화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특별한 하루, 든든한 한 끼 사업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관으로 가족 간의 친목 도모와 유대관계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온 가족이 화덕피자, 왕돈가스, 큐브 스테이크 덮밥 등 든든한 한 끼를 함께하며 특별한 하루를 보내시라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이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가족과 외식을 하기 어려운 여건에 있는 가정에 직접 방문해 특별식을 전달하고 건강 상태와 안부를 확인했다. 이번 행사는 돈가스 클럽 용현점에서 협력하고 아이디건설 및 지역 주민이 기부한 후원금으로 마련됐다. 뇌병변 장애로 거동이 어렵지만 홀로 굳굳이 3남매를 양육하고 있는 A씨는 오랜만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함께 먹으며 웃음과 대화가 끊이질 않았으며 이런 소소한 행복을 통해 마음을 굳게 먹고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다시 하게 되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민종 송산 일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 작지만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는 시간을 선물할 수 있어 뿌듯하며 우리 이웃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송산 일동의 다양한 복지계층을 위한 나눔 활동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시 에너지 바우처 사업 신청 접수 실시 장애인, 중증 질환자 등 대상. 의정부시 시장 안병용은 5월 25일부터 12월 30일까지 저소득층에게 에너지 바우처 이용권을 지급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 난방 등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의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본인 또는 가구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소년 소녀가장 한부모 가족 중증 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성 질환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 가구이다. 단, 보장시설 수급자와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 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는 지원 제외 대상이며 22년 등유 나눔 카드 혹은 연탄 쿠폰을 발급받은 가구 등은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와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 바우처 사용 기간은 하절기의 경우 2022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절기는 2022년 10월 12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이다. 지원 금액은 주민등록상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하절기 1인 가구 7,000원, 2인 가구 10,000원, 3인 가구 15,000원, 4인 가구 이상 15,000원이 지급되며 동절기 1인 가구 96,500원, 2인 가구 136,500원, 3인 가구 169,500원, 4인 가구 이상 194,500원이 지급된다. 또한 올해 사업부터는 수급자 편익 증진과 바우처 사용 재고를 위해 동절기 바우처를 최대 45,000원까지 하절기에 당겨 사용할 수 있다. 사업 신청 희망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사업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